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삶의 깊은 물음들을 함께 나누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정말 묵직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어짐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피어나는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도 함께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있는 사이일수록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내 진심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하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아픔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가족 사이일 때가 많아요.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론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리고 그 부모의 진심이 다시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는 물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얼마 전 받았던 사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과 함께 철학적인 시선 그리고 실제 대화법까지 두루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세요. 제가 받은 사연 속 주인공은 오랫동안 혼자서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로 아들과 둘이서 긴 시간 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행복과 성공이 전부였다고 해요.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또 틈이 날 때마다 부업을 하면서 자신의 거의 모든 삶을 아들에게 바쳤죠.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이 말이 주는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는 그 순간 지금껏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니? 라는 절망감, 허탈함, 그리고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은 쓰라림이 크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곰곰이 고민했대요. 대체 우리 아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언제나 아이 뜻을 먼저 존중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의 존엄함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와요. 우리도 어쩌면 익숙하게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무시인 것 같을 때 느끼는 그 아픔 말이에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견디기 어려운 상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된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다시금 자녀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우선 사연 속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며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았지만 막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너무나 헌신만 앞서다 보면 아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 헌신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돌아올 때 무관심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게 바로 고민의 핵심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때론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없는 희생과 헌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죠. 철학자 칸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칸트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도 서로를 이용만 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모가 무조건 희생하는 존재로만 남으면 자녀 역시 부모를 한 사람으로 존중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사연 속 어머니도 아들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그 뒤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나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라는 존재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아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대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존중받는 사람이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걸 포기했지만 내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들은 처음엔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냥 비난이나 원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니 그제야 아들도 조금씩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또 곧바로 자녀를 몰아세우지 않고 대화를 통해 풀고자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를 너무 보호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질책해서 감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식이면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발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나의 아픔을 어디까지 솔직히 말해보고 있나? 자녀에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보여주고 있나?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말에 이렇게 아팠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나누는 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도 살펴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존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게 꽤 인상적이었던 사연 중 하나가 있어요. 김영철 씨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돌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살폈고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에게 특히 큰 기대를 걸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할 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는 좋아 보였지만 막상 독립 후엔 점점 대화가 사라지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철 씨는 속이 상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게 또 굉장한 모멸감을 줬나 봐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영철 씨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다음 날 아들과 마주 앉아서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보이든 나는 여전히 너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은 시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 처음에 아들은 좀 당황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자기 마음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대요. 알고 보니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반감으로 나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삼전반에 간섭하려 든다고 느꼈고 아들은 그게 싫었던 거죠. 영철 씨는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아요. 나는 그저 너를 누구보다 믿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에게 짐이 되었구나.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둘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대요.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하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서로의 시선과 기대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쪽이 무작정 나서거나 한쪽이 모든 걸 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서로 대화하고 나는 이런 마음이었고 너는 어떤 마음이니
물어보면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영철 씨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나를 무시하는 듯한 자녀에게 그래, 너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또 내가 무너집니다. 어딘가엔 균형이 필요한데 그걸 찾는 게 바로 대화의 힘이고 서로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여기서 칸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사람은 누구든 목적 그 자체여야 하며 결코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고 자식도 부모의 자랑거리나 기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독립적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바탕에 깔아야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사실 그건 부모의 존엄함을 부정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과도하게 자기 기대의 대상으로만 보고 몰아붙이는 것도 자식의 존엄함을 깎아내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잡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대화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대화. 즉, 상대의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서로가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대화하다가도 싸움이 되기 쉽고 또 한쪽이 너무 상처받은 상태이면 대화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실천 방법 중 하나로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젠VC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방식의 핵심은 상대를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동시에 상대의 감정과 욕구도 알아보려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엄마, 바빠는 구시대적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즉각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내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솔직하게 전하지만 그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조금 무시받는 느낌이라 서운하다. 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귀히 여기며 지내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말나눔을 이어가는 겁니다. 물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단계도 필요해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 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입장도 조금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와 같이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하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나 존중해 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할 때 잠깐이라도 눈 맞춰주면 좋겠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미 오랜 기간 쌓인 감정, 문화 차이,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깊이 얽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노력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학생 아들과 부모님이 거의 대화를 안 했대요. 아들은 귀가해도 인사 한마디 없고 묻는 말에도 단답으로 대충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부모님은 아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잔소리가 듣기 싫어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참다 못해 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무례하니? 라고 따졌고 아들은 그 말 듣고 더 대들면서 싸움이 커졌죠. 그러다 부모님이 비폭력 대화라는 걸 배워보고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걸 때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치면 내가 좀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나는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혹시 돌아올 때 간단하게라도 인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비난 없이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아들에게 작은 부탁을 한 거죠. 아들은 처음엔 하고 대답을 안 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조금씩 변하더래요. 어느 날은 다녀왔습니다라고 조그맣게 말하고 또 며칠 뒤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며 대화를 시작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가 단숨에 온 건 아니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됐어요. 이게 바로 대화 방식의 힘 아닐까요? 서로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쌓여가는 건 상처뿐인데 조금이라도 문을 열고 나니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폭력 대화법을 또 다른 예로 들면 어느 젊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과 자주 싸웠는데 주로 딸의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늘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요. 평소 어머니는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방이 마치 돼지우리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딸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하거나 더 반발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번 말을 바꿔봤어요. 내 방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엄마는 마음이 좀 불편해. 난 내가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더 편안해질 것 같아. 오늘 저녁에 같이 정리해볼까? 이런 식으로 감정을 솔직히 밝히고 구체적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이전보다는 거부감 없이 함께 방을 정리했고 그 뒤로도 스스로 청소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진심을 좀 더 나누고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모든 갈등을 단숨에 해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너에게 전하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는 과정이 쌓이면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때론 이런 말도 꼭 해주고 싶어요. 얘야.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나는 조금 마음이 다친다. 나는 내가 나를 귀히 여겨주길 바라는데 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반발해도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 듣고 싶어 라고 이어가 보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노력해봤는데 안 통해 라고 끝내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존중과 진심을 보내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게 언젠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고개 숙여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에게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하는 거죠. 칸트가 말한 진간의 존엄함이란 누구나 저마다의 존귀함이 있고 함부로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 역시 너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때 너무 소극적으로 숨거나 반대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존귀함을 지키고 싶고 또 내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바란다.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풀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자녀나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셨나요? 또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봤나요? 혹시 무심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같은 말로 상대를 단정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 화가 날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상대방에게 닿는 울림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비폭력 대화를 비롯해 여러 소통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핵심은 경청과 공감, 그리고 솔직한 감정 표현이잖아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면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엔 정말 큰 지혜라고 생각해요. 부부 상담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한쪽이 나는 당신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라고 호소할 때 상대가 곧바로 아니야. 내가 왜 관심이 없어 하고 반박하면 점점 싸움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외롭고 힘들었겠다. 언제 그런 마음을 크게 느꼈어? 라고 물어봐주면 그제서야 상대도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이걸 부모 자식 관계에 그대로 대입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라고 했을 때 자녀가 난 안 무시했어 하고 도망가듯 나와버리면 대화가 끊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는 느낌은 그렇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도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마음이 아팠구나 하고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도 할 수 있고 기대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들과 철학적 관점을 엮어 이야기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도 한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자녀와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화는 서로를 억누르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자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독립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게 가족 간의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녀와의 갈등이든 혹은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나와 상대를 보살필 수 있을지 자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혹시나 이 부분이 내 상황과 똑같다 싶은 점이 있다면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시도해보세요. 자녀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제가 자주 떠올리는 루소의 말을 이야기하며 마무리 지을까 해요. 사람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족쇄에 묶여 있다. 우리 삶의 족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론 잘못된 대화 방식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족쇄를 푸는 열쇠는 결국 진정성 어린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보세요. 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존엄한 존재야. 우리가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주변에도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